아르바이트 노동자. 손님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노동 중 감정, 성적, 육체적 폭력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은 73.9%, 갑질을 당한 경험은 75.5%, 부당 업무 지시 경험은 45.4%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3명 중 1명은 근무 중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이러한 일방적인 폭력에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아르바이트 중 자기방어법. 함께 알아볼까요? 실제 아르바이트를 해본 대학생 6명과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말, 돈을 던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 니네 잘못 아니냐, 니네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약간 뭐 이러시면서 계산하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러니까 막 욕하고 가고. 진짜 3,000원 한 잔 봐라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강제로 같이 술 먹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낚아채셔서 안 놔주시고 술 옆에서 주고 같이 한 잔 안 마실 때까지 안 보내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저는 있었어요. 아무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멍하기만 했었어요.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그냥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웃고 넘기는 거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 나 같은 알바생 엄청 많잖아. 잘라버리면 그만인데 나는 돈이 계속 필요해. 필수적이에요. 약간 매뉴얼 같은 걸 좀 그냥 읽고 사인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전에 쓸 수는 없는 그런 방안들만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최대한 친절하게만 해주고 그런 거는 빨리 무마시키려고만 하면 된다.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사실 다들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근무 중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르바이트생의 56%는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으며 13.4%는 지인들과 상황을 나누고 털어버린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추행 및 성폭력 상황에서 1차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도 나아짐이 없을 시에는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 후 녹취, CCTV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 폭행을 당했을 시에도 CCTV,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동료의 증언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 근로인권센터에서 피해자 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안전 관련 사전 교육은 필수적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제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애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폭언과 폭행, 성희롱 같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폭력 말고도 고객의 무시, 불응 등으로 서비스직 감정 아르바이트생들을 괴롭히는 정신적 폭력도 흔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일본의 정신과 의사 가타다 다마미가 쓴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도서를 통해 알아볼까요? 정신적 폭력의 가해자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욕설이나 협박 같은 과격한 언행을 예상하시는데 아닙니다. 분노와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정신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책에서 추천하는 대처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모하기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실과 느낌을 분류해서 노트에 작성하고 기억하고 추후 법적 대응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받은 사실을 전하기입니다. 문제가 반복되고 정신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피해가 생긴다면
더더욱 사실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실은 정신적 피해나 업무에 대한 피해 사실 전후 사항을 고객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안내를 할 때는 녹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또한 법적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3자를 개입시키기입니다. 동료나 매니저에게 이러한 정신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미리 말해두어 증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조직이 함께 문제인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이러한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메모하기, 피해 사실 말하기, 제3자 개입시키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르바이트생들도 언제 어디서라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참고 넘기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손님들을 참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폭력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아까와 같은 대처 방법을 잘 숙지하면 스스로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